네, 기술 사업화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기술 사업화는 전에도 잠깐 리뷰를 했었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기술 이전 촉진법이라는 개념으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양도 실시되거나 또는 기술 지도 공동연구 합자 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식들로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기술을 다른 사람으로 이관시키는 과정, 그걸 이전이라고 하고 또 사업화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 그걸 고도화하는 과정을 사업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 사업화라는 용어들은 기술 이전도 있고 또 이전하기 전 또는 후 또는 이전 후에 어떻게 하면 제품까지 기획을 해서 잘 만들어지게 하는가까지도 다 포함된 거라서 기술 연구 개발이 돼 있는 상태,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하면 잘 디벨롭 하는가? 그래서 R&D의 D 부분을 기술 사업화라고 얘기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상업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일련의 과정, 기술 사업화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연구에서부터 창출됐던 다양한 지식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상품, 서비스로 전환이 될 텐데 이런 과정들을 변화시키는 그 행위들, 그걸 기술 사업화라고 얘기하고 조금은 넓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를 창안을 해서 생각을 해내서 그걸 구현하는 과정,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 과정도 기술 사업화 영역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좁게 봐서는 연구 개발돼 있는 그 과정들, 그 산출물을 어,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원을 투입해서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협의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무줄처럼 이 범위가 되게 넓고 좁고 움직이지만 화자가 들어가면 명확한 결과 정의가 내려지긴 좀 어려워요. 개념화, 개념인데 개념으로 조금 넓힌 거, 그게 앞서 우리가 배웠던 타당성하고도 비슷하거든요. 타당성은 근처까지 접근하면 뭐 그럴만하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춰야 해라고 하면 신뢰성이 좋은, 반복적으로 타당성도 매우 좋은 거지만 계속 맞춰야 해라고 하면 신뢰성도 되게 좋아야 되는 건데 사업화는 신뢰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처까지 또는 적중하는 그 과정을 사업화랑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얘기할 때 기술 사업화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적이 잘 되면, 내재화가 잘 되면 기술 사업화도 신뢰성이 되게 좋아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체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인공지능이 기술 사업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기술 사업화 자체가 음,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고도화하고 그 기술을 또 향상시키는 회전 사이클,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더 좋을까? 어제보다 더 나을까? 기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음,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구조를 보면 차선 인식은 잘 못하잖아요. 뭐 주행 속도, 그다음에 거리 이 정도, 뭐 몇 차선으로 달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사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밟고 가고 있는지 넘어갔는지. 네, 요거를 항공우주연의 기술을 이용하면 2차선으로 달리고 계시네요.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세요. 이렇게까지도 되게 되면 당연히 자율주행 구조로 연결이 되겠죠. 예, 당연히 백업이 될 겁니다. 그런 기술이 돼 있는 거라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기술 사업화라는 과정이 특정한 법률에서 기술 사업화법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뭐 기술 이전 촉진법이나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기술개발 촉진법, 특허법 이런 과정 안에 조금씩 기술 이전, 기술 사업, 기술 거래, 또 기술 사업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사업화라는 범위가 조금 브로드하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실용화, 상용화, 기업화 이런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안트로프러너십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기업가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실제 도전해야 되는 건가? 도전해서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 건가? 도전해서 사업을 이룬다는 건 창업인 거고, 창업을 목표했던 또는 목적했던 것들을 달성하면 성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달성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음 또 후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지속 성장 가능성이니까. 그럼 현재까지도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게 기업가 정신의 결과값인가? 이렇게 이제 점점 길어지고 또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것처럼 기술 사업화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면서 기술 사업화를 항상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목 자체가 기술 사업화 과목이 별도로 계절학기로 별도로 운영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라도 기업가 정신 과정에서 맨 끝은 그럼 뭐냐? 결국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본인이 고민했던 이상치를 끝까지 한번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송에서 가끔 노출이 됐던 사례들 중에 콜마 B&H가 종종 화두가 될 겁니다. 콜마 B&H는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 분들이 미세분말화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화장품, 미백 화장품, 의약품 쪽으로 연결을 시켰었고 그 기능을 또는 그 상품의 기술 완성도를 보고 한국콜마가 기술과 자본 투자를 공동으로 해서 함께 구성을 한 거고요. 사업을 구성한 거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났던 건 원자력 연구원이 민간 기업하고 계속 수익 사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공공 출연 연구 기관이라서 기술 이전을 아예 하는 거로 그러면서 이제 출자했던 지분을 정돈을 했는데 그때 수익이 꽤 컸고 그 수익의 배당금으로 최상위에 있는 연구자가 받은 비용이 한 100억 조금 넘는 어,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을 때 연구소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계속 한번 해보자. 이런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향후에 한 1000개, 2000개 만들면 이렇게 100억, 200억 벌 수 있는 걸 1000개씩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지금 연구소 기업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콜마 비에네치 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냄비에 끓는 점처럼 지금 98도, 97도까지 끓여놔서 조금만 트리거가 적용이 되면 부르르 끓을 텐데 아직 그 트리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끓을 수 없는 절대 온도까지 가 있는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한번 계속 추진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홀마베네치 2021년 실적들을 보면 계속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또 제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큰 돈의 성과급을 받으신 분이 조상기 박사님이신데 천연물 식품에서 유래된 소재를 가지고 의료성이 있는 의료 물질을 만들었었는데 뭐 임상 비임상 다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먼저 갔고 그게 이제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방문 판매 개념들이 됐고 히트를 쳤고 그걸 보고 콜마가 본격적으로 같이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고 조장기 박사님께서는 기술 사업화 인센티브로 한 120억 정도를 받았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은 지분 정리해 가지고 한 700억, 1700억 정도가
배당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반, 또 그 중에 뭐 재투자하는 거 빼고 뭐하고 연구자한테 인센티브로 배정된 게 한 100매덕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공교롭게 이제 콜마 BNH가 이러고 수젠텍이나 미코바이오메드나 이런 데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연구소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성공 사례가 또는 성과가 나온 게 아직은 조금, 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몇 군데를 제가 다 돌아다녀 봤었는데, 음, 수용화시키는 물에 녹는 기름?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원자력 연구원 분들이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그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로폴리스 관련된 제품들 연구를 꽤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어, 수용화가 되면 몸에 전달 흡수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의료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이런 것들로 좀 고부가 가치가 있는 영역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술 소재, 그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연구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잘 만들고 있고, 언제 탕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사례들이 조금 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제 대학교, 또 여러분이 계신 뭐 연구소, 이런 곳에서 연구된 산출물의 결과물들을 민간 기업에게 전달이 되면 이제 시너지가 생기겠죠. 빅뱅이 땅 둘이 부딪히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되고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추측과 예측을 동시에 해서 좀 적중률이 좋은, 신뢰성이 좋은 예측값 또는 예상값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을 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고부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게 기술사업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이고 철학이고 검증하고 싶어요. 가설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입증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로저스의 시장 수용 모형이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뭐 데스밸리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금이 딱 떨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때 이제 외부 자금들, 펀드들을 이용해서 엑셀레이팅, 촉진을 하면 급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로저스의 모델을 보면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뭐 전체를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다. 장악할 수 없다. 그래서 초기에 2.5%, 전체 시장의 한 3%가 안 되는 혁신 수용자들이 있거든요. 그 약간 빠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마니아, 매니아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소문을 타면, 이거 장난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퍼지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초기 수용자, 그게 한 13.5%, 둘을 포함해서 한 16% 정도 시장을 자극을 해서 이들을 일정 수준 이상 만족을 시키면 그 다음에 64%의 본격적인 시장이 쫓아오게 된다. 라는 예상을 하고 계세요. 또 이게 얼추 맞습니다. 또 뭐 어렸을 때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큰 드럼통에 호스 빨대 같은 게 하나 있고 밑으로 내려야 되면 한번 쭉 빨아서 탁 내리면 그 유로가 형성이 되면 계속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앞단에 촉발시킬 수 있는 그 비중이 몇일까? 그게 뭐 그때그때 달랐었는데 로저스의 연구를 빙자해서 빌어서 좀 활용하면 한 15%, 16% 정도를 자극할 수 있으면 나머지 시장은 확실히 쫓아오거나 땡겨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전통적인 사고로 보면 콧뚜레, 송아지의 코를 끼는 콧뚜레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당기면 꼬맹이 조그만 한 3살, 4살짜리 아기도 본인보다 10배, 100배 큰 소를 끌고 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처럼 콧뚜레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는 일단 파는 거,
빌려오는 거, 같이 연구하는 거, 지도해주는 거, 같이 돈을 내고 같이 달려가는 거, 합치는 거 다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일단은 없다. 다 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뭐 다 된다는 건 다 안 된다는 얘기라고도 똑같긴 합니다만, 기술 사업화 자체는 권리권이나 재산을 합치는 과정이구나. 물론 책임을 누가 지느냐 관점으로 보면, 음, 확실히 요건 좀 달라요. 양도가 되면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책임을 다지는 거고, 나머지는 같이 책임을 양분한다. 그러면 좀 힘이 덜 드니까요. 그래서 어, 고통을 좀 절감시키는 방법,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기술 사업화라는 말들이 자주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뭐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 분야의 기술 사업화는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무언가를 연구하는 과정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그냥 나의 좋은 연구 경험 이렇게 가면 세금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 시작할 때 활용성이 있는 걸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활용성 있는 것만 연구하면 다들 매력적인 것만 하지 힘든 건 안 하게 되잖아요. 기초 연구 이런 거 안 하게 되거든요. 우주의 진리가 뭐.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데 돈이 돼? 이러면 우주를 누가 연구하겠어요? 그런 구조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와 응용, 상용화 기술이라는 개념들로 좀 나눠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 과정들을 민간에서는 다양하게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검증되고 있고, 음, 해석이 안 되던 부분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구현하고 있는 시제품, 시작품들, 메이크업 하는 과정까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얘를 기업으로 이관을 시켜서 제품화 또는 상용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기술 사업화를 각각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런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들은 기술 제휴, MOU, 뭐 이런 과정의 용어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모습들도 기술 사업화의 한 파생적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기술 사업화 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또 리스크를 줄인다는 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고 당연히 성공이 많아지면 성과가 높아지겠죠. 그 성과를 더 나눌 수 있게끔 더 폭을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기술 사업화의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그냥 우연히 인연이 돼서 만나는 그런 관계는 쉽지 않거든요. 만나기가. 그래서 전략적 제휴라는 과정 안에 지분을, 책임을 좀 나눠서 본다거나 계약을 통해서 역할을 책임 담당 개념으로 간다거나 이런 이제 책임 소재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를 앞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휴, 전략적, 기술 사업화 이런 단어 안에는 책임의 소재가 조금 위치가 달라진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책임을 어떤 구조로 판단할 거냐. 지분율, 뭐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성과가 생기면 그만큼 내 거기도 한 거죠. 또 계약형은 계약 문구만큼 책임을 져라. 이런 개념이라서 뭐 계약은 기간이 있겠죠. 지분은 기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간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용어들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 이제 자주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 아웃소싱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귀찮은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뭐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귀찮은 것들 내보냈다가 음, 원천 기술들은 갖고 있지만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어, 자주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예측해서
그런 것들 인식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음, 뭐 지금은 맞는 말이지만 좀 지나면 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은 핫한 분야지만 영원히 핫한 분야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반도체지만 뭐 언젠가는 나노 소재로 바뀌게 되면 반도체가 물론 나노 마이크로긴 합니다만 나노가 바이오랑 연결이 되면 무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기초과학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생명체가 논리적 판단을 하고 기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상황으로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들 많이 하고 계시고 있어서 그 얘기도 잠깐 거론을 드립니다. 아웃소싱은 그냥 내 거 귀찮아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거 또는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효율이 높은 거 같이 밀어낼 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간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그런 과정의 성과를 잘 활용한 거, 그건 효과화라고 합니다. 효율과 효과는 조금 다름이 있으니까 그것도 구별하시면 좋겠고요. 아웃소싱은 결과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증진시키는 알짜배기를 만드는 거죠. 다만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 내재적으로 남는 건 운영 관리 지침밖에 안 돼요. 결국 엔지니어링만 할 수 있고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너무 극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내생성, 내재화되어 있는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또 투자금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캐즘처럼 뭐 연구를 하다가 실제 검증하려고 할 때 자원이 모자라서 자금이 모자라서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고 응원도 해주고 있고 또 성장 펀드, 성장 사다리 펀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어, 진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성장을 돕는 펀드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엔젤 투자, 그다음에 FI, 파이낸싱 인베스트, 그다음에 SI, 전략적 인베스트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엔젤은 리스크가 좀 적은 곳에 주로 투자를 많이 더 선호합니다.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한 2천만 원 언더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파이낸스 FI 쪽으로 넘어가면 5억에서 10억 이 정도 규모로 한번 제대로 달려보자 라고 하게 되고 전략 쪽에선 5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투자도 뭐 2천만 원에서 수천억까지 다양하게 금액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합니다. 음, 국내는 M&A가 좀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방식으로, 정리했어. 뭐, 이렇게 정돈했어. 망했어. 이런 개념 M&A로 보지만, 해외에서는 M&A가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합치는 거예요. 전략적 제휴의 끝단이기도 하고, 또 합의하는 과정이라서, M&A가 많으면 그 산업이 좀 탄탄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동양적 사고에서는 M&A는 망한 거야. 뭐 누구 밑에 무릎 꿇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합치는 거예요. 좋은 자원들을 둘이 합쳐서 더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차근차근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 조직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M&A를 좀 신기하게 하는 거는 예전에 가고 싶은 분야를 잘하는데 가고 싶은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을 돈으로 발라가지고
확보하는 개념, 이제 적대적 M&A 개념들이 많았다면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될성 식품 스타트업을 M&A 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신성장 동력이 모자라다는 개념들의 반증이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가 대기업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회적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이템들도 대기업 쪽에서는 되게 관심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구글이나 인텔 이런 데들도 뭐 알파고 M&A 했었고 또 가상현실 오큘러스도 페이스북 지금 뭐 메타에서도 인수했었고 지멘스에서도 다양한 소프트 회사들을 인수해서 지금 쭉쭉 성장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패한 케이스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능성 있는 분야들은 계속 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장사다리 쪽, 펀드 쪽도 보면 딥테크 부분들, 그다음에 빅테크, 빅데이터, 또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소재 연구하는 거, 뭐 환경을 재생하는 거 이런 분야들도 향후 미래에 좋은 성장 동력일 것이다라는 추측, 예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 영역으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이런 기업들도 후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차례가 분명히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 사업화의 A서부터 Z를 한 학기 동안 좀 빠르게 달려왔고, 어, 중간중간에 아쉬운 부분들도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던 것들도 꽤 많아요. 좀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만, 음,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 뭐 단순히 도전 정신, 뭐 진취성, 이런 거로만 배우고 외워오지 마시고, 이게 A서부터 Z까지 또 다시 회전하는 것까지가 기업가 정신 안에 또는 기업가 태도 안에 또는 도전 정신 안에 또는 창업가 마인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또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면 또 좋은 모습으로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좀 경험해 보시고 느끼시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과목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음, 기업가 정신 실제 사례 케이스들 본인을 올곧게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걸 이제 좀 비교해서 나랑 어떤 차이가 있구나, 내가 또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과제를 통해서 좀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